최영호는 병실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바람이 커튼을 찢긴 깃발처럼 흔들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검은 서류철을 든 변호사 신도연이 말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간병 계약이 발효됩니다. 정해진 봉급, 정해진 의무, 정해진 침묵. 침대 곁 의자에 앉은 박서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29, 새로 산 낡은 재킷에서 매끈한 생활 냄새가 났다. 서연은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포개고 있었다. 손톱이 아주 조금 깨져 있었다. 그리고 신도연이 마지막 장을 펼쳤다. 굵은 활자가 한 줄 칼자국처럼 박혀 있었다. 피간병인과 간병인이 사랑의 감정으로 혼인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감정을 상호 인정할 경우 피간병인의 전 재산은 즉시 사회신탁으로 이전된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사랑이요? 네. 아주 비과학적이고 구시대적인 단어 같지만 조항은 조항이니까요. 신도연은 드라이하게 웃었다. 정확한 판단은 제가 합니다. 당신들의 말, 표정, 행위를 기록하고 필요하면 주변인의 증언을 모읍니다. 사랑인지 아닌지 판단하죠. 영호가 기침을 했다. 마른 기침은 오래된 벽처럼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내 지갑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많았지.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어. 내 곁에 남고 싶으면 차갑게 남고 떠나고 싶으면 뜨겁게 떠나라고. 서연은 서류를 끝까지 읽었다. 봉급은 높았다. 숙식 제공. 병원과 저택 사이를 오가는 생활. 침묵 조항이 길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검은 잉크로 번졌다. 계약서가 덮이는 소리와 함께 병실의 공기에서 온도가 하나 낮아졌다. 신도연이 떠나자 영호는 천천히 물컵을 들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다. 서연이 얼른 휴지를 가져다 댔다. 영호는 손을 뿌리치려다 말없이 허락했다. 전 재산이라니 너무 잔인하네요. 서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잔인해야 지켜진다. 영호가 창밖을 보았다. 사랑 같은 건 내게 사치야. 내 나이에, 내 병에, 내 돈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커튼을 완전히 걷어 햇빛을 들여보냈다. 빛이 영호의 얼굴의 주름을 선명하게 그렸다. 그 주름 사이에 마치 오래된 길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을 외롭게 만든 뒤에야 비로소 길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날 밤 계약서의 마지막 줄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짝였다. 사랑이면 몰수. 사랑이면 사라짐. 그녀는 침대 옆 접이식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첫 출근날 저택의 대문은 전쟁터의 철문처럼 무겁게 열렸다. 오래된 나무향, 광택제를 바른 바닥 냄새, 틈새를 흐르는 고요. 가정부 윤희가 안내했다. 규칙은 간단해요.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10시 재활, 오후엔 방문 물리치료. 밤 10시 소등. 기록은 전부 수기로 남기고 CCTV가 모든 복도를 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다. 글씨가 차분했다. 맥박 82, 체온 36.7, 기분 무표정, 발언 냉소. 그녀는 환자보다 저택을 먼저 읽었다. 벽난로 위에는 고풍스러운 시계가 있었고 그 옆 액자엔 젊은 영호가 가족과 찍은 사진이 있었다. 얼굴이 흐릿하게 긁힌 자리 프레임 뒤에서 급히 꺼낸 듯한 흔적 이 눈에 밟혔다. 그 사진 손대지 마. 영호가 휠체어에 앉아 낮게 말했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이 집에서 가장 비싸게 치러. 알겠습니다. 서연은 눈을 내렸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음속 다른 페이지에 옮겨 적었다. 사진 금지된 과거. 냉정함은 두 사람의 약속이자 방패였다. 밥상 위에 놓인 죽은 늘 일정했고 약은 색깔대로 나열되었다. 서연은 정확한 시각에 맞춰 병을 건넸다. 영호는 정확한 시각에 무심하게 받았다. 말은 최소, 시선은 중립. 하지만 완벽한 중립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 4시 영호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서연이 달려와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다. 당분간 비상산소를 써야겠어요. 그녀가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영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약간의 공포, 약간의 체념, 아주 조금의 안도. 고맙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업무입니다.
서연은 짧게 답했다. 그러나 손끝은 본능적으로 부드러워졌다. 고통 앞에서 사람은 기술보다 온기로 먼저 움직인다. 그날 오전 신도연이 들렀다. 그는 지나가며 식탁 위 종이컵을 보고 기묘하게 웃었다. 종이컵은 잘 구부러지죠. 구부러진 흔적은 오래 남고. 무슨 뜻이죠? 서연이 물었다. 사람 얘기예요. 신도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두 분 지금은 아주 좋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도연이 떠나자 영호가 말했다. 저 인간은 원래 저 따위야. 법의 말투로 사는 사람.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법의 말투로 살아야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녀는 노트를 덮었다. 냉정함을 다시 고쳐 쓰기 위해. 비가 왔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같은 패턴으로 떨어지다가도 갑자기 리듬을 잃었다. 옛사랑의 걸음처럼. 재활치료사가 늦었다. 서연이 대신 팔과 다리를 천천히 펴주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숫자 사이로 영호의 숨이 섞였다. 단단한 어깨가 점점 풀렸다. 젊은데 왜 이런 일을 하나? 영호가 물었다. 일입니다. 그 말 2번 들었지. 일과 고마움. 서연은 웃었다. 저에 대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저씨의 컨디션만 기록하면 돼요. 최소한 이름은 부르지. 부르셨잖아요. 서연. 서연. 영호가 이름을 천천히 발음했다. 이름이 사람을 부른다. 부르면 가까워진다. 그때 번개가 유리를 흰색으로 쓸고 지나갔다. 서연의 얼굴이 짧게 밝혀졌다. 낯빛이 흔들렸다. 가까워진다는 단어가 그녀의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을 억지로 되찾으며 재활일지를 적었다. 근력비, 통증 경미, 심상불명. 낮이 저물 무렵 전기가 잠깐 나갔다. 비상등이 켜지며 복도가 붉게 물들었다. 영호가 손을 더듬어 배를 찾았다. 서연이 먼저 도착했다. 괜찮으세요? 어둠이 싫다.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나지막한 그러나 아주 인간적인 고백. 그녀는 가만히 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곧 돌아올 거예요. 불도 숨도 평온도. 그 짧은 접촉이 오래 남았다. 불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동시에 손을 걷댔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늦게 걷댔다. 밤에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에 남은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체온 위로 계약서 마지막 줄이 투명하게 겹쳐졌다. 사랑이면 몰수. 그녀는 노트를 펼치고 기록 대신 질문을 적었다. 연민과 사랑의 경계는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동정이 마음을 닮아갈 때 법은 어떤 색깔로 증명되는가? 그 시각 복도의 카메라 빨간 불이 깜빡였다. 누군가 원격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신도연이었다. 그는 모니터를 기울여 각도를 바꾸더니 자신에게 커피를 따랐다. 흔적은 남는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주말 점심 사촌 형제라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들이닥쳤다. 고급 양복과 성급한 인내심, 얇은 미소.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그들의 눈은 인사말보다 앞서 재산 목록표를 더듬었다. 윤희가 커피를 내오자 한 명이 슬쩍 속삭였다. 젊은 간병인 혼인신고했다면서. 계약 결혼이든 뭐든 저러다 뭘 훔쳐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갈았다. 그들의 시선이 옷자락을 훑고 지나가도 그녀는 기록만 했다. 방문자 4, 표정 경계 비웃음, 발언 탐색. 서연 씨? 누군가 일부러 이름을 불렀다. 우리 작은아버지 마음 얻으려고 열심히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눈이 많아. CCTV만 있는 게 아니지. 그 순간 신도연이 나타났다. 가족분들이군요. 반갑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명함을 건넸다. 계약 조항은 모두 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지는 미리 드리죠. 사랑이 개입되면 상속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사촌 형제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약간씩 비스듬히 무너졌다. 그들은 서로 잠깐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장 화제를 돌렸다. 어르신 예전에 함께 하시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건물 지분 정리 문제로. 다 치워.
영호가 단호하게 끊었다. 내가 없는 사이 너희가 정리한 것들이 내겐 쓰레기였어. 방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혀를 찼다. 서연은 눈을 내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대상화되는 눈빛에 익숙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 더 깊이 찔렸다. 그들이 의심하는 건 내 탐욕이 아니라 내 감정이라는 사실이 불쾌했다. 오후에 신도연이 서연을 불렀다. 잠깐 얘기하죠. 복도 끝 서재에서.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다. 오래된 법전 냄새가 났다. 신도현이 손가락으로 책등 먼지를 쓸고 말했다. 오늘 같은 날은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표정, 말투, 손의 위치. 당신이 그에게 손을 얹는 순간 의미가 생겨요. 환자가 불안해할 때 손을 잡는 건 간호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경계는 내가 정합니다. 신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오해 마세요. 전 감정의 적대자가 아닙니다. 다만 조항의 관리자죠. 서연은 차분히 물었다. 관리자는 언제 사랑을 선언하나요? 신도연의 눈이 잠깐 번뜩였다. 사랑은 사건이에요. 반복되는 습관이 어느 순간 문장을 완성할 때, 고맙다가 함께여서 고맙다가 되고 필요하다가 그대가 필요하다가 될 때, 저는 그 문장을 기다립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 문장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좋죠. 신도연이 문을 열었다. 다만 인간은 자신이 쓰지 않아도 몸의 어딘가가 대신 씁니다. 눈으로, 숨으로, 침묵으로. 문이 닫히고 서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일을 한다. 나는 기록한다. 나는 선을 지킨다. 그녀가 복도로 나왔을 때 영호가 휠체어를 밀고 서 있었다. 무슨 얘기였지? 업무 얘기요. 봄밤 바람이 기묘하게 차가웠다. 영호는 새벽 3시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침대에서 벨이 울리기도 전에 서연이 달려왔다. 산소 포화도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최영호 씨,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비상산소 마스크를 꺼내어 입에 씌우고 주사기를 들고 혈관을 찾았다. 손등이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순간 서연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눈물이 번졌다. 여기 있지 마. 떠나라. 영호가 힘겹게 중얼거렸다. 싫습니다. 지금은 제가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 같았고 동시에 간청 같았다. 응급 상황은 다행히도 지나갔다. 그러나 그날 밤 서연은 영호의 침대 옆에 그대로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무심한 감시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였지만 그녀는 의식하지 않았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살았다. 영호가 눈을 떴을 때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그건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직업으로서의 간병과 사람으로서의 마음 사이에 선이 흐려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연은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체온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식사 후 서연에게 짧게 농담을 건넸고 그녀는 웃음을 참으려다 결국 웃어버렸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택의 공기를 흔드는 순간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게 위험한 건가? 그리고 곧 대답이 떠올랐다. 그렇다. 너무 위험하다. 며칠 후 신도연 변호사가 저택에 들이닥쳤다. 평소보다 차갑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계약 조항 발동을 알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적 선언 같았다. 무슨 소리요? 영호가 인상을 찌푸렸다. 신도연은 CCTV 영상, 일지, 주변인의 증언을 책상 위에 차례로 펼쳤다. 영상 속에는 서연이 영호의 손을 잡고 울던 장면, 그 곁에서 살아서 고맙다라는 말이 오가는 장면이 또렷했다. 두 분은 이미 상호 간의 애정을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사랑의 조항이 발동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재산은 전액 사회 신탁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사랑이라니 당신이 뭔데 사랑을 판단해. 영호가 목청을 높였다. 저는 계약의 관리자이자 증인입니다.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신도연은 태연했다.
사촌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 환호했다. 드디어 이제 그 여자도 빈손이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다. 정말 내가 그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동정과 직업적 책임을 착각한 걸까? 그날 밤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동자 속에 영호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리고 곧 계약서 마지막 조항이 떠올랐다. 사랑에 빠질 경우 모든 재산은 몰수된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 둘 다 모든 걸 잃는다는 사실을. 신탁 이전 결정일이 다가왔다. 언론까지 기사화하며 저택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병든 노인과 간병인의 금지된 사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헤드라인에 오르내렸다. 영호는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전 재산이 사라져도 나는 이 여자를 탓하지 않는다. 그만큼 내 곁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한마디가 그녀를 무너뜨릴 것 같았다. 그의 고백은 사랑의 증거였고 동시에 그녀의 족쇄였다. 밤에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합니까? 서연이 물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아직 살아있겠나?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저 자신이 모르겠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빠져든 건지. 사랑이든 연민이든 내겐 차이가 없다. 아니요. 차이가 있어요.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렀다. 영호는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손수건이 허공에 머물렀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거울을 마주했다. 이번엔 질문 대신 단정적인 문장을 적었다. 나는 확신할 수 없다. 확신 없는 사랑은 파괴다. 결정일 아침 법정과도 같은 저택 응접실에 모두가 모였다. 신도연 변호사가 조항을 낭독했다. 본 조항에 따라 최영호 씨의 재산은 전액 몰수 사회 신탁으로 이전됩니다. 영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몸을 떨며 말했다. 그럼에도 난 서연의 손을 잡겠다. 순간 방 안의 시선이 폭풍처럼 몰려들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천천히 그의 손을 밀어냈다. 왜? 영호가 흔들리는 눈으로 물었다. 저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인지 동정인지 끝내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불확실함 때문에 당신의 모든 걸 잃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정적이 흘렀다. 영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물 섞인 비명 같았다. 결국 사랑은 증명할 수 없는 거구나. 재산은 결국 신탁으로 넘어갔다. 친척들은 허탈했고 기자들은 더 크게 떠들었다. 그리고 서연은 저택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빈 저택에 남은 영호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사랑은 내 곁에 있었나? 아니면 내 환상 속이었나? 카메라의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남은 건 오직 질문뿐이었다. 사랑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욕망이었을까?